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선옥입니다. 다들 처음 보시죠? 저도 다 처음 뵈서 너무 지금 긴장이 좀 됩니다. 좀 띄우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오면서 휴게소에 잠깐 들렀거든요. 조금 긴장하니까 화장실을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들렀는데 계룡시 이장 동장 모임들이 놀러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장실에서 줄을 서서 들었는데 너무 그분들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연세 드셔서 이렇게 모여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언니 화장실 앞에서 나 기다렸잖아 이러면서 서로 너무 즐거운 모습을 보고 우리 저희 왜 미팅 멀리 갈 때도 버스 타고 가면 화장실에서 약간 고급지지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평범한 직장인 주부였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자리에 오시기까지 또 시간 내서 오시고 또 이 자리가 초대하기가 좀 힘든 자리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성장해가는 단계,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면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마이크로바이옴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보셔가지고 영상 하나로 저도 좀 긴장을 좀 풀고 여러분들도 조금 아까 머리 썼으니까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삶을 원했던 것뿐이었다. 400원 싸다. 우리 오늘 몸보신 하자. 이거 목살로 바꿔와. 우리 김치찌개 먹을 거야. 왜? 오늘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얼마 전에도 먹었잖아. 어떻게 매번 이런 것만 먹어. 열심히 살다 보면 저절로 이뤄지는 줄 알았다. 전복은 어때? 내가 버터구이 만들어줄게. 안 돼. 하지만 평범한 삶은 내겐 여전히 미래일 뿐. 현재에선 잡히지 않았다. 자기야! 이거 사자. 이거 완전 우리 같지 않아? 제발 철 좀 들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언제 대출 갚고 언제 이사 가고 언제 아이 낳고. 미안. 내게 돋은 가시가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한다. 엄마? 너는 꼭 엄마 생일에 먼저 전화하게 만들더라. 아, 맞다. 엄마 생일. 아무튼 용돈 잘 쓸게. 용돈? 그리고 너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이서방이 너 힘없다고 난리다. 몸보신 시켜야 된다고 하던데. 오늘 맛있는 것 좀 먹어. 뭐 봐? 아, 수입 맥주 처음 본 게 있어서. 사고 싶어? 아니야, 다음에. 사와. 어? 우리 둘이 오붓하게 맥주 파티나 하자. 대신 하나씩만 사와. 진짜? 알았어. 내가 하나씩만 사올게. 그래. 조금 늦으면 어때?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하나씩 사라며! 감동적이다가, 정말 이렇게 철없이 저도 살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살려고 맞벌이 부부 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저도 간호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정신없이 살았었던 때고, 이 사진 세 장은 제가 아메이를 사업하기 전에 소비자로 처음 만났었던 때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사진은 제가 소아과 간호사였거든요, 병동. 근데 소아과 병동의 1인실 병실이에요. 제가 소아과 간호사다 보니까 저희 아기가 첫 때인데 매일 유행하는 때마다 그 질병에 걸렸었어요. 폐렴이 돌면 폐렴에 걸리고 장염이 돌면 장염에 걸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지금 돌잔치를 하는 날인데 지금 신랑이랑 내일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앉아서 뭐 내일 이제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뭐 동영상기나 뭐 이런 걸 챙기다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애가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눈에 힘이 빠지고,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퇴근을 1인실 병실로 많이 했어요. 직원 뭐 있어가지고, 특가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정말 세컨하우스처럼 저 병실로, 입퇴원도 하고, 제가 출퇴근도 하고, 그 남편하고 많이 저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살면서 아이가 저렇게 아프다 보니까 그 아토피도 많이 앓았고,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 발진을 좀 낫게 하려고 제가 소아과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뭐 5만 연고는 다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바르다 보니 이게 곰팡이인가 하고 곰팡이 연고를 바르면 또 도단하고,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고 알레르기를 바르면 또 더 올라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그냥 소변을 막 못 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 짓물러서. 그래서 제가 기저귀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병실을 돌다가 처음 보는 기저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다 써봤는데 처음 보는 기저귀가 있어서 이건 어디 기저귀예요? 했더니 아메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그래서 아메이는 어디 회사예요? 이랬더니 저는 아메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회사예요. 이래서 저는 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 그거 어떻게 써요? 저는 이제 뭐 간절하니까 어떻게 써요? 이랬더니 그 보호자분이 기저귀 한 두세 장하고 그리고 뭐 약병을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뭐 하얀 로션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애기 깨끗하게 닦이고 요거 한번 채우고 자보라고 마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에 가서 했더니 이게 좀 성이 난 게 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게 아니라 미제라 역시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기에 뭐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많이 들어있냐, 이거 너무 효과가 빠르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무슨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저 때만 해도 정말 저는 저 애기 키울 때 뭐 유기농 뭐 천연 이런 말이 잘 없었어요. 좀 옛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잘 없어가지고 이거 그럼 나쁜 성분이 안 들어있어요? 하고 이제 뒤에 표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안심하고 써야 되겠다 했는데 또 2차 관문이 있었어요. 이제 쓰려고 그럼 좀 저 좀 갖다 주세요 해서 쓰려고 하는데 두 번째 2차 관문이 뭐였냐면 너무 싼 거예요. 진짜 한 400ml 큰 통에 들어있는데 그때 좀 옛날이라고 했죠 제가? 6천 얼마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싸서 또 못 쓰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민해서 백화점에서 제가 그 백화점 샵에서 뭐 바디나 샴푸나 이런 거 아기 걸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250짜리가 뭐 2만 원대였어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게 6천 얼마라고 하니까 가격에서 또 딱 걸려서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제가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제도 쓰고 뭐 이것저것 쓰게 돼요. 요 사진은 뭔가 하면 이때 세제를 썼는데 제가 항상 세제를 빨래를 하고 탁탁 털어서 널고 나면 바닥에 뭐가 부수수한 게 있어서 제가 청소기로 밀었었거든요. 항상 빨래 널고 나면 청소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밀었었어요. 근데 여기 세제도 제가 바꿔 썼겠죠. 그게 너무 좋으니까 뭐 로션도 쓰고 워시도 쓰고, 그리고 그게 좋으니까 뭐 제 화장품도 쓰고 뭐 샴푸도 쓰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제품이 이제 한 개 두 개 늘기 시작한 거예요. 세제를 썼는데 세제가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닥에 청소기를 안 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는 세탁실에 세탁기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콩을 씻다가 어머니가 콩을 주셔가지고 콩을 씻다가 여기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헹구다가. 그래서 여기 또르르르 다 굴러갔는데 2, 3일 후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콩나물 시루처럼 막 뭐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게 싹이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야 하고 뽑다가 옛날 투지폰으로 너무 신기해서 이걸 찍어놓은 거예요. 하나 남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새파란 게 못 올라온 게 또 많아요. 제가 콩을 막 많이 쏟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던 그런 소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만남을 좀 재미나게 풀어가느라고 그래서 요렇게 제가 쓰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또 만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였고요. 너무 초라하죠? 저 발가락들 보세요.
난민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맞벌이 했고요. 종합병원 다니다가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어서 야간 근무를 못해서 인공신장실로 옮기고 또 인공신장실은 그 짧게는 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또 하다가 또 기간제 보건교사를 하면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연금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쌓여서 연금을 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간호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직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주를 병째 부는 정신없는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셋째가. 그러면서 정말 현실 점검이 됐어요.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우리 남편이 6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현실 점검이 되면서 교직 준비를 더 열심히 했죠. 저는 교직 준비를 저 기간제 교사 하면서 고시 준비를 한 7, 8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당간당하게 믿지 않으시겠지만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중독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고시 중독에 걸려가지고 계속 공부를, 왜냐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아이 셋을 어떻게 기르지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실 점검이 되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계속 하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저하고 똑같은 직업이에요. 간호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기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모로 만났어요. 학모로 만났는데 엄마들 모임하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만났는데 직장이 같으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제품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DC 드랍스는 정말 다른 거는 잘 못 썼어요. 저가 이렇게 하시는 분을 못 만나서. 그리고 그 엄마랑 이제 헤어져가지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DC 드랍스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 어떻게 보면 미래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지금 현재 나의 나이 그리고 배우자, 자녀, 원투 저는 3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를 써보고 현재 나이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써보니까 아까 우리 남편 60이 되면 우리 막내가 20살이네. 어떡하지? 한참 유학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대학 학비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지금 최근 자료지만 그때도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된다. 그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냐? 이랬을 때 저는 속으로 오케이 그랬죠. 왜냐면 제가 보건교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임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님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나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설마 나한테 하라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어요. 스폰서님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왜 그러시지? 설마 나한테 하라고? 이러면서 제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기업과 직업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 49세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72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스폰서님이 해주는데 어떤 현실 점검이 됐냐면 제가 방향을 잘못 잡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을 그 나이가 40이 거의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는 몇 년 근무해야지 연금이 나오죠? 20년 넘게 기본으로 해야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년에 합격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 연금 때문에 7, 8년을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 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년에 내가 합격해야 되는 해네 내년이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거를 모르고 전속력으로 갔거든요. 근데 돌아오기는 더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병원을 가면 되는데 합격해도 연금을 못 받잖아요.
내년 내후년에 합격이 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내 생각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서 좀 귀가 열리고 내 현실 점검도 더 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언젠가는 그만두는구나.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금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입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미래 준비는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너무 오래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죠. 이런 현실 점검은 다 아시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죠?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없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이 그만두면 저희는 자영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 자격증도 준비를 해서, 저번에 오신 분은 80 몇 개라고 하셨는데 그 리더님 너무 대단하신데 저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뭐 간호사 자격증, 뭐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요양보호 저와 관련된 거 있죠. 저 전공과 관련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밖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뭐 지금 이거 안 해도 저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밖에서 보면 난 저것도 할 수 있고 또 난 저것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걱정 없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메이는 아닌데 뭔가 내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제 자격증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요양원도 하기가 실제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그걸로 내 미래 준비를 하거나 내가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뭐 집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을 이 경제 활동 기간에 준비되지 않은 이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것이 고민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그래프 보시죠. 요즘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어나서 돈을 벌기 전이 여기 보니까 점선이 한 20대 후반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흑자로 넘어가면서 61세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로 넘어가는데 앞에 적자 부분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잖아요. 부모님이 학비 대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앞에 적자 그리고 뒤에 적자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가 독립했어요. 둘이. 전 딸둘 아들 하나인데요. 둘은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적자 양쪽을 어쩌면 우리 그렇잖아요. 요 끄트머리에 있는 적자 부분 내가 메꿔야 되고요. 마지막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20대 후반이거든요. 저 딸 둘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조금의 흑자에서 저걸 다 어떻게 준비하지? 그래서 저는 아껴 쓰는 것도 못하고 저게 소비와 소득 간의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그 고민에 저는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또 와닿았죠. 우리가 요거를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 노동 수입 안에서 해결을 하려니 힘들었었던 거더라고요. 우리 이쪽에 E와 S에서 직업이 거의 뭐 95%가 뭐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보시면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일을 하면 돈이 나오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에 요쪽 왼쪽 사부면에 우리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저는 자영업자였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분들은 더 어려우시더라고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조금 나올만 하면 안 돼서 내가 못하면 또 돈이 안 나오고 그래서 내 돈 놓고 내가 고생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른쪽 분야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냥 어렴풋이 교사 연금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연금이 돼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금 외에 다른 방법은 제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 분야가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자하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사학과 저 부분에서 뭐 건물이나 뭐 노래 만들었거나 책을 썼거나 이런 분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는데 그 부분만 찾아서 읽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그게 제가 본 게 부자가 되고 싶은가? 사실은 여기서 저는 부자보다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가예요. 저는 부자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근데 그 평범이 아이가 셋이니까 방이 하나씩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크니까. 그리고 방이 4개 정도 되는 좀 한 40평대 집이 있어야 되겠죠. 애 5을 데리고 다니려니까 차가 좀 크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큰 차, 안전한 차, 좋은 차. 그리고 때때별로 제철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애들이. 제철 과일을 매번 살 수 있는, 요즘 과일도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한 분이 2분이 사시는데 과일 구독을 하시는데 2분이 딱 먹을 만큼 다양하게 과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 있는데 각각 살고 있는데 이거 각자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끔 쿠팡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말 그런 제철 과일 먹는 거 근데 그게 꿈인가요? 제철 과일 먹는 게? 저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다 정말 영양가 높은 좋은 채소들을 먹이는 게.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사업을 하라. 근데 이 사업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 2번은 저는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아파트 단지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동네라. 근데 한 2, 3억 가지고 하는 자영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2, 3억을 들여서 내가 차려. 그럼 우리 동네에 무한리필 소고기 집이 생겼는데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후 되니까 다른 데서 더 크게 그 똑같은 걸 차리니까 그냥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옆에서 자영업은 하지 못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형,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20억, 30억 이렇게 들이고 하니까 이런 자영업은 큰 자영업이죠. 이런 자영업들은 따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차리고 그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막 희망이 생겼죠. 자본금도 없고 아이템도 없는 사람도 방법이 있다. 시스템에 합류하라. 그 방법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이 아메이만의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아메이말의 마케팅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잘 살고 싶은 욕구와 수고와 의지가 있으면 조인해라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돈은 없지만 잘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고 나는 노력하라면 노력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8년을 했죠. 그냥 진드근이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배우라면 배울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님이 이 사업을 잘 하시려면 잘 알아봐야 된다. 저는 잘 팔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듣고 스폰서님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못 알아듣고 까탈스럽게 굴고 하니까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그 엄마한테 가지 마. 그랬대요. 못 알아듣고 너무 X가 없어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이 저는 절대로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보신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알아들었었는데 스폰서님이 저를 계속 오신 이유가 아마 제가 좀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 얘기를 듣고 제가 하기로 저 마음속으로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잘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데 와서 책 읽는 거, 음원 듣는 거,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바꿔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랬죠. 스폰서님, 이제 저한테 파는 거 알려주셔도 돼요. 저 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스폰서님이 너무 웃으시면서 나도 파는 거 잘 몰라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이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스폰서님이 잘 파는 거 자기도 못한다는 말에 안심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아메이는
그 회원을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해준 회사는 어떤 회사며 아이템 뭘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수익을 준다는 얘기인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봤던 거를. 회사는 글로벌 직접 판매 1위 회사였어요. 그래서 59년도에 이 회사가 생기면서 회사는 70년이 됐고요. 이 회사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는 100년이 된 그런 회사죠. 그리고 쭉 보시면 이런 숫자들이 이 회사의 규모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요즘은 주식도 하시고 하는데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평가하는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기준이 없어요.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나쁜지를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이때 제가 확신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 1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주는 역사성? 그러니까 90년이 됐고 회사가 70년이 됐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 100여 개의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다는 그 얘기. 우리나라는 보니까 좀 뒤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이미 선진국에 가서 검증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구나. 그 이 두 가지 사실로 저는 이 회사를 막 확인하고 제대로 된 회사야 아니야 이거는 좀 빨리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정말 지금은 뭐 유튜브나 뭐 다녀오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확실한 회사죠. 회사 확실하고 이게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예전에는 비행기 타고 많이 못 갈 때는 사진 많이 보여줬다는데 뭐 요즘은 뭐 구글로 들어가면 회사가 보이니까요. 그보다 좋았던 거는 아메이 철학과 가치였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이 정말 돈을 벌고 서로 돈 벌려고 하고 이런 일이었다면 누가 오래 하겠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을 이 기업의 철학과 가치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친척, 지인들까지도 정말 좋은 삶,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정말 바닥까지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 만큼의 좀 더 나은 삶,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시간이 좀 더 나은 삶. 그래서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듣고서 곱씹어보고, 이 아메이 사업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부자한테는 안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그 각자의 그 상황에서 좀 더 원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사업이다라는 말이 저는 정말 저한테 정말 가치롭게 와닿았습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렇게 4가지 창업 이념을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밑에는 6가지 핵심 가치인데 지금은 4가지로 이제 올해부터는 4가지로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첫 번째 뉴트리라이트예요. 이게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어요. 가수원을 하는 그 가수원 집 딸인데요. 저희가 사과 농사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아빠가 늘 이렇게 농약을 치는 걸 봐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1년 내에 농약을 치는 스케줄에 따라 농약을 치시는 게 일이에요. 잡초를 뽑는 게 아니고 잡초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비 오는 날을 검색을 해서 농사일지 쓰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보면 이렇게 그 날씨를 먼저 보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약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약 할 때 날씨 안 보는 거 아세요? 지금은 비가 와도 씻겨나가지 않는 그런 농약을 쓰기 때문에 비 오는 거 안 따지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걸 하고 봤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 이 농사 기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인간극장을 봤는데 아들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화가 나시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죠. 잡초를 오늘 뽑으면 내일 가면 또 더 많이 돼 있는데 아들이 맨날 잡초를 뽑는다. 근데 이게 잡초가 왜 나냐면 비가 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지 않아야 돼요.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하려면 비 때문에 다
오염이 되니까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고수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농장 자체를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면 너무 대단한 이런 농법들을 알게 돼요. 제가 아까 그 막내를 늦게 낳는데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저는 간호사 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재미있어하고. 그렇게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어요. 뭐 3교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생리통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약제실에 들어가면 제가 자꾸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 냄새를 맡으면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사약 하러 갔다가 픽픽 쓰러지니 제가 간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만두고 뭐 약을 많이 안 만지는 인공신장실로 옮기긴 했었는데 그런 좀 안 좋은 몸으로 아기를 갖다 보니까 막내가 아팠어요. 막내가 한 3년 정도 질병을 진단을 받고 3년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뉴트리라트를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게 됐냐면 아이가 3년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는 검사를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제가 소아과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한약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용을 먹고 그렇게 간 수치가 올라와서 오는 거예요, 입원을.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아도 저는 이제 용은 안 먹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한약은 안 되고 뭘로 얘 몸을 이렇게 좀 보강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식품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이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기도 한 거죠. 근데 제가 다 알아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우리 집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도 더 잘 져서 우리 아이를 먹이면서 뉴트리라이트로 정말 약을 먹으면서 애들이 부작용이 많아서 또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을 3년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부작용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약을 바꾸고 또 3년을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가는 동안에 잘 안 들으면 약을 바꾸고 또 3년을 하고 하면서 애들이 막 10년까지 약을 먹는 걸 봤어요. 애들이. 그러면서 부작용이 많아지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애를 잘 해서 먹여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만나서 제가 그때 뉴트리키즈 파이토시라고 예전에 아기가 먹는 비타민C가 있었어요. 그거랑 이스트비, 레시틴, 단백질, 유산균 해서 제가 어린이집에 한 세트, 우리 집에 한 세트 해서 걔는 약처럼 이거를 먹이게 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어린이집이 이스프링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부작용 한 번도 없이 3년에 완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오늘 공부하신 마이크로바이옴을 제가 공부를 나중에서 했지 요새 최근에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약물에 대한 부작용 없이 잘 흡수를 해서 완치를 한 게 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그 내용 듣다 보면 박민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이 앞으로는 40세까지는 태어난 몸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그게 이제 좀 나빠지기 시작한 40세 이후에 시작이 돼서 50세에 좀 급격하게 나빠지고 60대, 70대에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리한 자와 관리하지 않은 자가.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게 뭔가 하면 회복력이라고 하셨어요. 건강이 거기서 뭐 젊은 사람처럼 막 뻥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노화가 되면 약을 쓰거나 뭐 수술하거나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약이 잘 듣는 거예요. 빨리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강이 우리 아이에게 내가 뭣도 모르고 이게 좋아서 했지만 유산균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이고 그 뉴트리라이트를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는 약 대신 약을 먹이고 이걸 또 다시 보강한다고 먹이고 이렇게 3년을 했더니 아이가 완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저의 어떻게 보면 아메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아이를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 정말 감사한 그런 식품이죠. 그래서 왜 그게 가능했냐 보니까 식물 영양소예요. 어떤 다른 회사에는 영양소 뭐 영양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대표적으로 더블엑스는 세포 영양제죠.
세포를 손상시킨 세포까지 되돌려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표지에도 유명한 잡지 표지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하신 마이크로바이옴 저도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 강의에서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잘 들었고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정말 주변에 도움을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긴 한데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걸 할 수 없어요. 많이 공부하고 내가 내뱉어 보고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전달을 좀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주변에.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게 이제 우리 앞으로 비전이기도 하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93세 할머니인데 이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뭐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폐쇄성 폐질환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이분이 90세가 다 됐고 한 60년을 담배를 피셨어. 흡연자야. 근데 폐가 깨끗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이분들이 장내 미생물을 두 분을 보니까 이 할머니의 장내 미생물에는 폐세포를 항상 항산화시켜주는 미생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약으로 개발을 해서 폐쇄성 폐 질환을 치료하려고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하고 있죠. 아마존의 그 원주민들은 씻지 않아도 냄새가 안 난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하신 박사님들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씻잖아요. 이게 똥도 안 닦잖아요. 냄새 안 난대요. 이렇게 풀로 닦고 하는데 냄새가 안 나신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고서 이제 뭐 연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피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해봤더니 이 피부 미생물 자체가 그 냄새 나고 이렇게 냄새 나는 게 암모니아잖아요. 그걸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얘네가 이거를 클리닝 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안 나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인가요? 거기는 지금 미스트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쓰려고 미스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내과가 없어지지 않을까? 내과는 약을 처방하는 곳인데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처방하는 곳이 우리가 처방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너무너무 알고 나면 비전이 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있죠. 그래서 아까 더블엑스에서 저는 항상 더블엑스 드시는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려요. 드신 분과 드시지 않는 분의 세포를 염색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아까 항산화, 손상을 예방해주고 복구까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항산화를 잘 해주니까 세포가 터지지 않는 거죠. 세포가 손상받아서 터지면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면서 소멸해버리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더블엑스를 드신 분들은 이렇게 탱탱하게 보이죠. 세포가 손상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화 지수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활성산소도 훨씬 줄어들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더블엑스를 드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효과예요. 근데 더블엑스를 먹어도 당장 효과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드시는 분들이 지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 몸의 변화를 세포를 떼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여주시면서 잘 꾸준히 드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쭉 이렇게 해볼게요. 한 사람 게 아니고 4명 거거든요. 이쁘죠? 저희 첫째, 둘째, 셋째 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뉴트리라이트를 잘 먹였어요. 아니, 유산균을 뉴트리라이트도 먹였죠. 최근에 했어요. 안 해보다가 지금 한 3월, 4월 해서 했는데 제가 첫째, 둘째는 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밖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 먹기도 하고 해 먹기도 하는데 잘 해 먹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밖에 나가 있어도 유산균하고 더블엑스 그리고 바디키는 제가 붙여줘서 걔네들 먹도록 하고 있는데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16세까지 잘 조성이 되면 이제 좀 적당히 좀 하면 크게 변화는 없다고 하잖아요. 16세까지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첫째와 저는 3번이고 둘째, 셋째는 2번이에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팀 중에 부부가
스폰서 파트너 두 부부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했는데 이 부인하고 저 남편하고 성향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이 집하고 이렇게가 성향이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저희 집도 사실은 첫째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승질도 똑같고, 똑같은데 둘째하고 막내가 똑같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게. 그 보니까 똑같이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했는데 저희도 우리 신랑만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보여주고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난 안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난 안 해도 돼.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난 2번이야. 그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나는 민주랑 영현이랑 똑같아. 성격이. 그래서 난 2번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해보시고 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몇 개 저도 갖고 왔는데 이제 많이 보셔서 요분은 전립선 문제인데 전립선 암을 의심하는 분이셨는데 그전 거는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겉모닝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지금도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 없어졌대요. 그 세포 변화가. 그래서 이거는 막 저의 경험담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막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변하셨어요. 쫙쫙.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제 파트너 어머니신데, 살을 굉장히 빼고 싶어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몸이 무겁고 이러셨는데,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몇 번이죠? 6번을 드시고, 6개월 했다가 했는데, 우리 어머님도 이렇게 높게 나오시고요. 몸무게가 1년 동안 그 겉모닝을 쭉 하시면서 10kg가 빠지셨어요. 건강하게.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변화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노동 수입 측에서 인쇄 수입 측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정말 드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 내가 먹는 게 곧 내가 되니까 오늘 점심도 좋은 거 좀 잘 드시라고 올려봤고 이제는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장이 얼마나 내가 먹는 것을 잘 혈액으로 분해해서 보내느냐가 이제 문제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요. 이 많은 야채들이 들어가도 우리가 아무리 콩을 먹어도 내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없으면 에콜로 전환되지 못한다. 에콜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있어. 근데 콩을 또 안 드시면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드시는 것과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조화를 이뤄야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정말 잘 건강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거, 그죠? 피부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그래서 먹는 화장품, 제품 좀 이렇게 지나갈게요. 치약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는 치약. GNH, 우리 피부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있어서 피부 균들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바디. 그리고 두피를 좋게 해줘서 머리카락이 정말 튼튼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 마시고 또 호흡하고 음식 먹고 또 깨끗하게 하는 거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건강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을 내가 정말 어떤 좋은 제품을 쓰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거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기 필터, 옛날 정수기 필터인데 제가 사택에 살았었거든요. 옛날 사택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8개월 만에 불이 울려서 봤더니 이렇게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정기도 저렇게 만약에 청정기 필터가 없었으면 내 폐가 저렇게 까맣게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저는 요리를 못했었는데 퀸을 배우고 나서 정말 요리 잘하는 엄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감사한 게 됐고 그리고 요 사진도 저희 파트너 이모예요. 이거는 우리 곧 그 프로모션 하죠. 롤러 이펙터만 한 달에 3개 쓰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저는 뭐 엘사백 감동 이런 사진 잘 없는데 이펙터 바르고 이렇게 나신 분 딱 하나 있어요. 이펙터 하잖아요. 지금 프로모션. 여성분들에게 이펙터는 진짜 효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남성분들보다. 우리 애교머리 때문에 나온 건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몇 개월 만인가 하면 한 6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버스 타면 앞에를 못 앉으시고 맨날 저기 뒤로 가셨는데 지금은 그냥 자랑스럽게 앞에 딱 앉으신대요. 여기 봐도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분의 고민이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의 막내는 머리 좋아진다고 했더니 이거 쓰면 엄마 게임도 그럼 더 잘 돼? 하고 게임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이게 모두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이죠. 인공지능이 대체 못하는 한 가지가 인간의 소비래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죠. 일어나서 저녁까지 제가 썼던 것처럼 이런 모든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거 써야 되지? 어떤 걸 써야 내가 안전하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쓰는 마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평생 사용하는 이 생필품의 위력이에요. 이렇게 4인 가족으로 해서 10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무려 3배가 차이가 나요. 생필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그래서 소비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이마트 저마트 쓰고 있는 마트를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는데요. 그게 왜 바꿔야 되는지가 내가 이해가 돼야 되겠죠. 예전에 여기저기서 썼던 소비는 지출로 끝나는 나의 소비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되는 소비였고요. 아메이에서 소비는 점수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되는 그런 소비였어요. 이 소비를 좀 앞으로 조금 알아볼게요. 여러분 소비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파격적인 가격 할인 마케팅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커머스 할인율을 제대로 조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국내 3대 소셜 커머스를 대상으로 할인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에서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프라이팬을 정가 15,900원보다 13% 할인된 13,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추적해보니 보름 전 가격인 1,900원보다 오히려 27%나 올랐습니다. 12만 8천원짜리를 73%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이 마사지기는 처음 판매할 때부터 34,800원이었고 현재 어디 마켓에서도 4만원대 이상으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12,600개가 판매가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혹을 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한 달 전 이상부터 계속 34,800원이라는 거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과거의 12만 8천원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은 어디서 나온 걸까? 쇼 진행할 때 수가가 10만 8천원이 맞았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수십만 개가 다른 채널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가격을 다 반영하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최근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명절 선물과 추석 기획 상품들은 어떨까요? 정가 6만원에서 반값으로 내렸다는 이 닭이 세트는 알고 보니 보름 전 가격보다 82%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한 주물 냄비는 정가인 36만 8천원의 반값도 안 하는 15만 9천원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20일 전보다는 가격이 27% 비싸졌습니다. 할인 광고 표시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 기획 상품인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저예요, 저. 제가 이 옷 있잖아요. 이거를 아울렛에서 샀어요. 갔더니 50%라고 막 그래서 50%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요새는 또 하여튼 사이트 가면 또 이 브랜드 있잖아요. 혹시 하고 봤더니 거기에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 경우가 있었죠. 어쨌든 우리가 가격에 속으면서 물건을 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재밌는 영상 봤고, 아메이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에서 쓰는 평생 이 생필품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유통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유통이 다른 소비를 하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 소비자에게 오는 그 사이에 광고 유통이 있는데, 이 광고 유통으로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죠. 내가 여기서 소비할 때는 돈을 쓰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0원에 썼던 거 700원에 썼다고 저는 300원을 제가 벌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0원에 쓴 거 700원에 내가 소비를 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700원이 나간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가격처럼. 근데 이 아메이 마트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제조해서 그리고 직거래로
우리에게 회원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쓰고자 하는 그 소비자에게 물건을 바로 직거래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광고 유통비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소비자가 좋아서 그 소비자 나만 써도 좋고 광고 유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광고 유통의 이 권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말하자면 판권을 주는 거예요. 카탈로그 하나에 저에게 그 쇼핑몰 하나의 판권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간, 돈을 쓰면서 돈을 쓰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 프로슈머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 습관만 바꿔도 우리가 부를 만날 수 있다. 부는 아니어도요, 이 통장에서 마이너스는 안 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일반 마트와 아메이 마트를 그냥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도 요 정도고요. 혼자 썼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아메이 마트는 아까 내가 소개한 소비자하고 다 묶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마트는 아무리 그 일반 마트 소개해도 나한테 혜택 없어요. 근데 아메이 마트는 합쳐주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요즘은 일반 마트도 좀 하긴 하죠. 쿠팡. 공유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제약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썼던 거 누군가에게 좋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타나 요즘 제품 인스타에서 굉장히 많이 사시던데요. 써본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아까 유통에서 가장 아래 아메이 회사가 직거래하는 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여기에는 생산을 안 하죠. 생산하는 곳과 소비자를 연결해줘서 다 돈 벌어가는 곳이에요. 추세죠, 추세. 요즘 돈 버는 추세.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거죠. 아메이 회사와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ABO인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일이에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죠. 고급진 말로. 그래서 아메이를 가입을 하시면, 회원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제품을 점수로 적립해서 캐시백으로 주는 거는 모든 분에게 주고요. 그 다음부터 입소문, 추가 수입, 꾸준한 수입, 상속, 여행, 평생 할 수 있는 일, 건강 자기개발 여기는 선택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이 있어서 내가 20만 점 점수를 모으지 못해도 이렇게 10만 원 정기 구독을 하시면 또 이런 소비자 혜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익 구조인데 내가 먼저 바꿔 쓰고 20만 점이 되는 어떤 시점이 되면 20만 점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 번호로 모이는 점수가 20만 점이 되면 6,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나한테 캐시백이 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요렇게 넘어가 볼게요. 보너스 배분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 두 분한테 전달했을 때 그리고 나한테 또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구매를 했을 때 20만 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20만 점을 써야 되는 게 의무 구매가 아니라 20만 점부터 캐시백이 발생되는 거를 계산해 둔 거예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배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모양은 공정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했을 때 한 명한테 전달했을 때와 2명한테 전달했을 때 내가 2명한테 전달했을 때 캐시백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요거는 또 스폰서님하고 요거는 그리면서 설명을 들어야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공정하게 배분이 된다. 그리고 혼자 쓴 거보다 2명이랑 공유하니까 24,000원 더 캐시백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공유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배분 원리입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는 요것도 혜택이에요. 내가 쓰고 너무 좋아서 3명에게 그 집도 가정에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도록 잘 소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집도 캐시백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이렇게 캐시백이 들어오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괜찮죠. 소비자로 미팅에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해서 잘 쓰고 공유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분도 나처럼 이렇게 9% 정도 되게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정보로 전달을 하게 되면 브론즈 빌더라는 핀도 있습니다. 이것도 회사에서 만들어 주시는 혜택이에요. 이 브론즈 빌더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와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돼요. 참 괜찮죠. 저는 아까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둘째 피아노 비용으로 썼고요.
또 이 브론즈 빌더 정도 한 400만 점 넘어서 이게 월 소득이 지금은 100만 원인데 좀 옛날이죠. 저 때는 50만 원 해서 저 가회를 시켰어요. 첫째 한 40만 원 가회를 시켰거든요. 너무 저한테는 쏠쏠한, 너무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수입이었어요. 보통 가정에는 그게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10만 원 뭐 추가로 5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가 너무 재밌고 이걸 교사 안 하고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FPT였거든요. 이 1000만 점을 만드는 이 소비자 구성을 잘해서 꾸준히 이분들이 쓰는 게 유지가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1000만 점 이상 이 점수를 만드는 네트를 만들면 이렇게 약 250만 원 정도 월 나오고요. 쓰는 사람이 뭐 100명, 200명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명, 200명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전 딱 3명한테 알렸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임용고시 하느라고 8년을 인간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진짜 전화해서 점심을 먹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비전을 본 게 아니라 정말 그 피아노 비용을 만들려고 또 가회비를 만들려고 사람을 사겨가면서 했어요. 사람이 없어도 너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이 FPT가 저의 교사 연금보다 좋은 그런 연금성 수입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죠.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정말 어디 출근 안 해도 되는 당당하게 돈 벌고 있는 여성, 비즈니스 우먼이 되는 그런 핀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유지를 하셔도 1000만 원이 이제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수입이 있으니까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얘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꼭 더 들어보셔야 돼요. 수입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나처럼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그 방법을 꾸준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 알려주시는 거. 이렇게 6명한테 하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을 원하시는 분한테 방법을 공유하실 수 있거든요. 수입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수입의 특징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인쇄소득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아메이 제품 없이는 제가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우리 딸들도 써야 되고 우리 딸들이 결혼하면 걔네들 애기들도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제품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원하셨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교육시켜 주시더니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수가 계속 증가한다. 저뿐만 아니라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저도 이제 뭐 조그만 아주 귀여운 네트워크이지만 제가 모르는 회원이 생겨요. 제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여행이 또 있어요. 캐시백 말고 보상 중에 여행이 있었죠. 저도 삿포로 여행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하고 아빠는 못 가고 저하고 딸이랑 셋이 갔다 왔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보신 적 없으시죠? 여행 가셔서. 참 눈에 띄기를 참 잘 못하고 어디 있어도 있는 둥 만 둥 이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갔다 와도 본분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저희끼리 너무 재미나게 놀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는 동안 제가 또 아메이 사업을 하느라고 부단히 저 혼자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셋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셋이 막 제잘 얘기를 많이 했었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여행도 가족여행을 제가 꼭 보내주겠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까 그 아팠던 애예요. 빡빡머리. 이렇게 건강하게 컸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의 가장 수혜라고 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낸 거. 근데 비슷한 운동하는 애기 있나요? 근데 너무 훌륭하게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고 저도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들도 다 있죠.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저는 조금 더 유달리 애들이 그렇게 이쁠까요? 지금도. 저 애들 다 독립하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마음만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 사업 성과가 자녀의 사업 기반으로 상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너스트 그룹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알아보려면 알아보시는 OM 이런 자리가 있고요. 전국에. 그리고 좀 해봐야 되겠어 하면 브론즈 아카데미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도전!
도전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그런 세미나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여기 시스템에 조인 시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팀이 있습니다. 대전에 저희 팀, 김수천의 최종원 스폰서님 팀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가족 같은 그런 파트너, 그리고, 형제 파트너님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재미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이제 또 다른 저의 식구이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의 인생 책이에요. 지난 9월 초에 시작이 되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너무 평범하고 수줍음 많고 좀 연약했던 제가, 아팠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성장되고 있을까. 이 책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영웅은 그의 모든 잠재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나면서 만들어진대요. 제가 아이 셋을 낳고 내가 이 아이 셋을 책임지는 그런 좀 잘 사는 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나서 영웅이 탄생하는 게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거였대요. 전쟁 때문에. 이제 그 책의 내용들인데 어쨌든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변화에 대한 나 혼자만의 어떤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미팅 안에 이 성공하신 분들의 이 삶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마트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이용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 시스템에 성공된 사람들이 있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성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귀중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저희 가정에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귀하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변화의 그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